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턱입니다. 두산중공업 재차 2만원을 탈환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밀린 건 아쉬울 순 있겠지만 그래도 주가가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상증자 공시가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흐름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주말은 주식 생각 잠시 접으시고 멘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들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한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새로운 계좌,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에서는 현재 두중, 유중 상황에 따라서 좀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종목 추천으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 공시처럼 주식은 언제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혼자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옆에서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또한 마음에 위안을 둘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 마시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원전 관련주들 살펴보면 어제와 또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힘을 내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금일은 코스피에 속해 있는 이런 종목들이 더 좋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오랜만에 시초 1% 이상 갭상을 출발하면서 초반 고점 3% 이상까지도 좀 형성을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 주길 좀 바랬지만 일단은 마무리는 1.5% 상승으로 이렇게 끝났죠.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중이 공시가 되고 최근 3일 동안 마무리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이번 주 초반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19,000원까지도 깨지면서 불안감을 키워갔으나 다시 20,000원까지는 회복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유상증자 공시가 터져서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 크나큰 악재다. 아마 걱정도 엄청 많이 하셨을 텐데 막상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 또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 회복을 해 나가려면 한참 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뎌질 수도 있고 또 시장과 주가에 금세 적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 겁니다. 17,000원까지 갈 거다, 16,000원까지 갈 거다, 무거워서 앞으로 주가를 올리지 못할 거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또 계속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더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3일 동안 그래도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여기 보면 코스피가 3일 동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이죠. 연 저점을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서 힘들었던 주가 흐름이었는데 3일 연속 크게 좀 반등을 이렇게 쳐주면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긴 그동안 코스피가 너무 많이 빠져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했고 월봉상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12월부터는 좀 양봉으로 가려고 하는 또 초반에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적인 부분도 좋았지만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좀 최근에 많이 힘을 주었었던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일 같은 경우 외인이 1,500억가량 매수가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
또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들이 좀 수급을 받쳐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썸네일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던 일단 이슈 그리고 호재가 되면 더 좋겠죠. 계속 나와주는 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전테마나 두산중공업이 계속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고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을 깨지 않는 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기술적인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나름 그래도 자리를 이번 주에 잡아가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0월 이때 18,000원 부근에서부터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 27,000원대 좀 유지하는 데 실패를 했었죠. 그 이후에 25,000원대와 그리고 23,000원대에서 한번 지지하려는 모습도 있었지만 중요한 라인을 계속 이탈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23,000원에서는 좀 횡보를 하고 유지가 됐으면 또 연말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유증 공시로 인해서 또한 주가를 급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시장까지 좀 흘러내리면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악재까지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19,000원까지 이탈, 200일선에서 지지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 주가는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19,000원에서 자리를 잡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21,150원 복귀를 해준 모습입니다. 고점 대비 윗꼬리가 달린 부분도 있지만 5일선 위로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 보이시죠? 주가를 다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어쨌든 유증 이후에 좀 큰 폭의 급락도 있었지만 1차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와주면서 그래도 3일 연속은 양봉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좋게 볼 수 있고 또한 지난 10일 동안 이렇게 음봉의 거래량이 나와주다가 최근 3일 양봉의 이런 흐름들이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혹시 추매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투자금이 내가 여유롭다라고 한다면 19,000원 초반대에서 다시 지지가 나오고 되돌리는 자리에서 물량을 늘려가셔도 되겠지만 반대로 투자할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주 배정일쯤 연말쯤 돼서 1차 발행가가 발표되는 거 보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 같은 경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나왔던 이슈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먼저 두산중공업이 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를 인해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채권단 관리에서 좀 빚을 청산할 수가 있죠. 거의 연내에 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또 신사업을 진행하는데 투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신용등급에 대한 이런 유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유지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 심평 자구안 이행 두산중공업 불확실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일 두산중공업의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를 하면서 불확실 검토 등급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부여했다. 두중은 국책은행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구조조정, 주요 계열사 매각,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자구안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난 2019년 말 230%까지 증가했었던 부채 비율은 올해 9월 말 149%로 개선이 되었다. 총 차입금 규모는 5조 5천억으로 증가는 했으나 이는 두산 인프라코어 투자 부분을 흡수 합병에 따르는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두산 밥캣 지분 등 관계사 지분 확보를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차입금 부담은 완화됐다고 분석을 했다. 차입금 상한에 7천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유상증자 이후 두산중공업의 부채 비율은 108%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비율은 50에서 10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유상증자 이후에 비율이 108%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두산중공업으로서는 빚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수주잔고 13조 1천억 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특성상 여러 부분을 고려하면 당분간 현 수준의 사업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사업의 투자가 실적으로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지가 될 수 있고, 유증 물량 내년 3월에 상장 이후에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신사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더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산중공업 창원시와 분리수소 생산에 나선다. 수소 액화플랜트의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착공한 창원수소 액화플랜트에 고효율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적용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은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로 분리수소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적용을 위한 설계 및 제작, 시공, 운영 등의 업무를 두산중공업은 일괄 시행을 한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는 설비를 구축해 2023년까지 국내 최고의 분리수소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고, 이곳에서 하루 5,000톤의 분리수소와 48톤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생산해 수소 충전소와 가스 제조사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제목만 좀 가져왔는데, 이재명 원전 발언에 주목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폴란드에 난방을 수출한 두산중공업 주가가 오늘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원전처럼 말하지만 현재 상태에 있는 원전은 끝까지 사용한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2023년에서 24년까지 또 원전이 추가적으로 지어지면 수명이 60년간 지속이 돼서 2084년까지 쓸 수가 있는데, 이 원전은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풀이해 볼 때 원전 건설에 대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기대감에 오늘 초반에 좀 주가가 등한 듯 보입니다. 또한 두중의 유럽 자회사인 두산 밥콕에서 폴란드 난방 생산 시설 이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총 6곳 열 생산 시설 중에서 4곳을 맡아서 설계나 건설, 시운전을 맡는다고 합니다. 플러스로 두산밥콕은 영국 저탄소 프로젝트도 대거 참여 중인데, 두중에게는 해외 자회사 수주 또한 실적으로도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주가가 오늘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주면서 현재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우리가 기다려봐야 하는 건 한미 원전 협력 워크숍이 진행이 되죠. 거기서 새로운 호재라던가 좀 더 진전된 이런 SMR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길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외인들이 오늘은 16만 주가량 순매도, 개인들이 20만 주가량 순매수, 기간이 5만 주 가까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13만 주 이탈이 되었는데, 주가는 오늘 1.5%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기관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이전에 한창 때에 비해서 좀 최근 기간 수급들을 좀 보시면 꾸준한 모습은 아니라고 확연하게 좀 보여지죠.
그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뭐 투신이라던가 사모펀드, 특히 연기금, 오늘까지 1만 주가 나가게 되면서 5일 연속 또 이탈이 되었습니다. 29일부터 연기금이 꾸준하게 나가는 걸로 봐선 단순하게 물량을 정리하는 건 아닐 듯 합니다. 유중으로 인한 주가에 대한 하락도 있었고, 그리고 유중도 같이 진행을 하려면 물량 자체가 적은 게 나중에 부담은 사라질 수 있어서 이번 주 내내 계속 나가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나 연기금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줄 때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속적으로 또 다시 순매수가 되는지 이런 시점을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어제도 주요 외국계 수급들이 12월 들어서는 두중에게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2월 기준 이렇게 47만 주까지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일 동안은 공매도가 조금 쉬어가는 모양새인데요. 비율도 확연하게 좀 줄었고 수량도 거의 20만 주가 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공매가 되고 있습니다. 유중 공시상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이 2월 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차피 공매도는 자기네들 갈 길은 가겠지만 2월까지는 좀 공매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다른 종목으로 좀 손실을 메꾸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이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